여러분, 집안에 소주 한 병만 두어도 재물운이 달라진다는 사실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술 한 병이 아니고 풍수적으로는 집안의 기운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비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소주가 무슨 돈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마시는 술 아닌가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오래전부터 부자 집안과 장사 잘 되는 가게에서는 이 소주 한 병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단순히 술이 아니라 애군을 막고 집안을 정화하며 돈의 흐름을 끌어당기는 상징물로 둔 것이죠. 특히 현관이나 계산대 혹은 집안 구석에 놓여 있는 소주 한 병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재물지킴이로 여겨져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열심히 벌어도 돈이 새어나가는 것 같고 장사가 잘 되다가도 갑자기 매출이 꺾이고 집안이 이유 없이 답답해지는 느낌. 그럴 때 풍수에서는 하나의 해법으로 바로 소주 한 병을 권했습니다. 왜 하필 소주일까요? 투명하고 맑은 기운, 불순물을 태워 없애는 강한 에너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늘 가까이 있어 구하기도 쉽다는 특징 때문에 소주는 애군을 몰아내고 기운을 끌어들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무속이나 제의에서도 술을 올리며 신과 조상에게 기도했듯 소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영적 매개체로 기능해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주 한 병이 가진 풍수적 의미와 집안에 두었을 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부자들이 직접 실천했던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정에도 반드시 도움이 되는 풍수 지혜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당장 이 방법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게 바로 재물운이 열리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집안을 풍요롭게 만드는 풍수 비밀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주 한 병이 왜 풍수에서 중요한 상징물이 되었는가? 이 부분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주 한 병이 왜 풍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현대에 생긴 풍습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의 생활 속에서 자리 잡아 온 전통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술은 예부터 정화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굿이나 의식을 올릴 때 술을 신에게 올린 이유는 단순한 음복이 아니라 술이 가진 맑음과 투명함이 신령스러운 존재와 인간을 연결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주는 불순물을 태워 없애듯 집안에 깃든 탁한 기운과 잡기를 몰아내는 역할을 한다고 여겼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주 한 잔은 사람의 속을 풀고 소주 한 병은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한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 지혜에서 비롯된 말이었습니다. 또한 소주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술입니다. 예전에는 소금처럼 귀한 재료는 아니었지만 의식을 치르거나 기운을 바꾸는데 반드시 쓰이는 물건이었죠. 풍수에서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즉, 특별한 보석이나 값비싼 도구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구할 수 있는 생활의 물건이 곧 풍수 아이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주 한 병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무당이나 풍수인들은 집안의 기운이 막히거나 가족이 잦은 병을 앓을 때 소주를 한 병 구석에 두거나 현관 앞에 놓게 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의 기운이 한결 가벼워지고 이상하게도 재물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풍수적으로는 소주가 집안의 음습한 기운을 흡수하고 밝은 양기를 불러들이는 매개체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무겁고 집안에서 말다툼이 늘어나고 돈이 모이지 않고 새어나가는 듯한 기운이 돌 때 말입니다. 바로 그럴 때 소주 한 병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술 한 병이 집안에 막힌 길을 뚫고 불필요한 잡음을 정리하며 재물운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자 집안에서는 소주 한 병을 반드시 정해진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수백 년 이어진 지혜와 경험에서 비롯된 생활 속 풍수 비법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소주 한 병을 어디에 두어야 가장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례가 전해 내려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주 한 병은 집안에 어디에 두어야 가장 큰 효과가 있을까요? 풍수에서는 술은 두 대 반드시 자리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같은 소주 한 병이라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기운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현관 앞입니다. 현관은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모두 현관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현관은 집안 풍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소주 한 병을 두면 들어오는 잡기와 애군을 막아내고 재물운이 머물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실제로 장사가 잘 안 되던 한 가게 주인이 현관 옆 구석에 소주 한 병을 두었는데 그 뒤로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소주가 잡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돈이 드나드는 문을 밝게 해준 것입니다. 둘째, 집안의 구석진 곳입니다. 특히 햇볕이 잘 들지 않고 습기가 고이는 구석은 나쁜 기운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곳에 소주를 두면 탁한 기운을 흡수해 공간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수치 냄새를 빨아들이듯 소주가 기운의 먼지를 빨아들인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셋째, 사업장의 계산대 근처입니다. 가게나 사무실에서 돈이 오가는 자리는 곧 재물의 흐름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소주 한 병을 두면 돈이 막히지 않고 순환이 원활해진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시장 상인들이 장사터에서 소주를 두었던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계산대에 소주가 있으면 손님이 끊기지 않고 돈줄이 막히지 않는다는 경험담이 적지 않습니다. 넷째, 조상의 제단이나 조용한 안방 구석입니다. 이는 조상에게 예를 표하면서 집안의 기운을 보호하려는 의미를 담습니다. 제사 때 술을 올리는 것도 단순히 전통이 아니라 풍수적 정화와 보호의 뜻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에서 이유 없이 다툼이 잦거나 돈이 자꾸 나가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현관 옆 집안의 구석 혹은 사업장의 계산대에 소주 한 병을 정성스럽게 두어 보십시오. 놀랍게도 막혔던 흐름이 서서히 풀리면서 재물운과 평온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소주는 반드시 뚜껑을 열지 않고 봉인된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다스리는 상징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4부에서는 소주 한 병을 둘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잘못 두면 오히려 운이 막히는 금기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풍수에는 길방이 있으면 반드시 금기도 있습니다. 소주 한 병 역시 잘 두면 집안을 지키고 돈을 불러들이지만 잘못 두면 오히려 운이 막히고 집안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첫째, 침실에는 절대 두지 마십시오. 침실은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소주를 두면 소주가 가진 강한 정화의 힘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고 사람의 기운을 흡수해 피곤함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자리에 두면 재물이 들어온다는 잘못된 이야기를 믿고 침실 구석에 소주를 놓았다가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고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마신 소주를 다시 두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소주는 반드시 봉인된 상태로 있어야 정화의 힘을 가집니다. 뚜껑을 열고 일부를 마신 소주를 올려두면 이미 그 기운은 흩어져 버려 잡기만 남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죽은 물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미 생기를 잃은 물건을 집안에 두면 집안 기운까지 무기력해진다는 뜻입니다. 셋째, 더럽거나 음습한 곳은 피해야 합니다. 소주가 나쁜 기운을 흡수한다고 해서 화장실 한가운데나 쓰레기통 옆에 두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소주가 기운을 정화하기 전에 그 자체가 더러움에 잠식되어 오히려 부정적인 기운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는 정결함을 무엇보다 중시합니다. 아무리 소주를 둔다 해도 주변 환경이 더럽다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너무 오래 두지 마십시오. 소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기운을 흡수하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 길어도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병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오히려 묵은 기운이 쌓여 집안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주는 반드시 정성스럽게 두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던져놓듯 두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풍수에서 중요한 것은 물건보다 마음입니다. 정성을 담아 자리를 정하고 깨끗하게 닦아 올려두는 그 마음이 곧 집안에 머무는 기운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주 한 병은 분명히 강력한 풍수 아이템이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자리를 알고 반드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두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5부에서는 실제로 소주 한 병 풍수를 활용해 재물운이 열리고 집안이 달라진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로 소주 한 병을 풍수적으로 활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단순한 미신이라고 치부하기 전에 많은 집안에서 체험한 사례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는 47세 직장인 김모 씨는 몇 년간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빚이 늘어나고 집안 분위기마저 어두웠다고 합니다. 주변 지인의 권유로 현관구석에 소주 한 병을 두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시점부터 거래가 원활해지고 잊고 있던 채권에서 돈이 회수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김 씨는 소주 한 병이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을까?
하고 놀라워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주를 두면서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감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영업을 하는 분입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55세 이모 씨는 매출이 줄어들어 문 닫으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풍수를 아는 단골 손님이 가게 입구 양쪽에 소주를 놓아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그대로 실천했고 놀랍게도 가게 분위기가 점차 밝아지고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는 기운이 달라졌다는 말을 손님들 입에서도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매출도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지금도 매달 새 소주로 교체하며 장사의 기운을 지켜주는 보증수표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특별합니다. 대전에 사는 63세 주부 박모 씨는 이유 없이 가족 건강에 문제가 잦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집을 정리하던 중 풍수책에서 소주가 애군을 막는다는 글을 읽고 안방 대신 거실 서랍 깊숙한 곳에 소주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뒤로 남편의 잦은 두통이 사라지고 아이들의 시험 성적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과학적으로 설명은 못하더라도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온 가족이 체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소주 한 병 풍수는 단순히 술을 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집안의 기운을 정갈하게 바꾸며 실제로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소주가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안 기운을 바로 세우는 작은 장치로서 분명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집안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이유 없이 돈이 새어나간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소주 한 병 풍수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집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막혔던 재물운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소주 한 병 풍수를 단순히 집안에 두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풍수는 기운의 흐름을 관리하는 학문입니다. 기운은 고여 있으면 썩고 흐르면 맑아집니다. 따라서 소주 한 병을 두셨다면 반드시 관리와 교체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소주의 위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관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현관 구석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거실 중앙이 탁 트여 있다면 거실 책장 깊숙이 두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기운은 흐르는 곳에 둬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교체 시기입니다. 소주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탁해지고 풍수적으로 말하면 나쁜 기운을 흡수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최소 3개월에 한 번, 가능하다면 한 달에 한 번 새 소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안에 잦은 다툼이 생기거나 갑자기 일이 꼬이고 재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 때는 즉시 교체하십시오. 교체할 때는 오래된 소주를 그냥 버리지 말고 하수구나 화장실 변기 같은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에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병의 상태입니다. 뚜껑은 반드시 닫아두어야 합니다. 열려 있으면 집안의 기운이 흩어지고 술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 겉면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닦아주십시오. 이렇게 작은 정성이 곧 재물을 모으는 마음가짐이 되고 그 진심이 기운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별한 경우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하셨거나 큰일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새 소주로 바꿔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 되어 막힌 기운을 풀고 새로운 재물운을 빠르게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주 한 병 풍수를 실천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마음가짐입니다. 소주 자체가 마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주를 둠으로써 나는 집안을 지키고 재물을 모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 결심이 행동을 바꾸며 행동이 결국 현실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집안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교체의 때입니다. 지금 당장 소주 한 병을 새로 준비해 두시고 집안의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소주 한 병 풍수의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주 간단합니다. 알고만 있는 것과 직접 실천하는 것의 차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갑 두께와 인생의 흐름을 갈라놓습니다. 에이, 별거 아니네 하고 넘어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소주 한 병을 준비하고 현관이나 거실 구석에 놓는 그 순간부터 기운은 달라집니다. 막혔던 재물운이 뚫리고 잃었던 기회가 다시 열리며 두둑해진 지갑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을 수많은 사례 속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어느 가정은 늘 돈이 새어나가 힘들었는데 소주 풍수를 실천한 뒤 아이의 취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다른 분은 사업이 계속 막혀 있었는데 교체 시기를 지켜가며 관리한 후 뜻밖의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좋은 흐름을 반드시 경험하실 차례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 마음이 곧 돈줄을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전해드릴 풍수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와 댓글은 여러분의 기운을 더 크게 키우는 작은 실천입니다. 나는 돈 걱정 없는 삶을 원한다고 댓글 한 줄 남겨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의지가 우주에 닿아 더 큰 기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알고만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실천해서 반드시 돈이 모이고 대운을 맞이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후자를 선택하실 거라 믿습니다. 소주 한 병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큰 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풍수의 한 연구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